안녕하세요. 우리홈 대표 구희근입니다. 130 개수 입주자의 과실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네, 오늘은요 입주 전 사전 점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특별히 사전 점검 전문 대행업체 우리홈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네, 왜일까요, 대표님? 네, 이 자리에 함께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전 점검이란 말 그대로 입주 전의 하자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각종 하자에 대해서 입주자 과실이 아닌 시공상 하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요. 오늘 사전 점검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 집에 입주하기 전에 꼭 필요한 그런 절차인 것 같은데, 이 사전 점검 어떤 건지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사전점검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점검 우편물을 받으셔서 현장에 도착하시면 현장에서 배포하는 점검표를 받으시고 매니저와 함께 내 집을 방문하시고 점검을 꼼꼼하게 하셔서 점검표를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입주 전에 하자 보수 완료를 하는 절차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지금 말로만 듣기에는 너무 복잡한 절차인 것 같아요. 한번 들어가서 직접 사전 점검하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실까요? 네, 가보자. 네, 그런데 대표님, 제가 알기로는 이 사전 점검이 셀프 점검과 대행 점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입주민이 직접 점검하는 셀프 점검과 전문 업체가 점검하여 보고드리는 대행 점검이 있습니다. 우선 셀프 점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셀프 점검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물입니다. 가구 배치나 실측을 할 수 있는 줄자, 그 다음에 하자를 점검해서 찍을 수 있는 사진. 요즘에는 보통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네, 스마트폰과 그다음에 충전기를 같이 준비를 하신다면 각종 콘센트에 대한 전기 유무 여부도 판단할 수 있고 하자를 체킹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과 충전기를 같이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메모를 할 수 있는 메모지, 그다음에 하자에 대해서 붙일 수 있는 포스트지. 또 포스트지가 먼지가 많기 때문에 잘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포스트지와 함께 스카치 테이프를 준비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공기가 안 좋기 때문에 마스크나 점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장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굉장히 필요한 것도 많고 준비해야 할 게 많은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거는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런 거 하나 말씀해 주실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가 가끔 대행을 하다 보면 신분증을 안 갖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일이네요. 네, 신분증도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이 있어야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분증을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못 오실 경우에는 위임장하고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또 복사를 해서 갖고 오셔야 됩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셀프 체킹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부터 셀프 점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셀프 점검 시 가장 중요한 게 동선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현관부터 시작을 할까요? 네, 그럼 가볼까요? 네,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점검하실 순서를 정하는 게 중요한데요. 사전 점검이나 가족분들이랑 같이 우왕좌왕 하시다 보면 놓치는 구역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선 들어오셔서 대부분 시계 방향으로 동선을 설정을 하시고요. 사다리나 접이식 의사처럼 올라서서 점검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점검 비용이나 공사 방법이 힘든 샤시 부분이나 하자가 많이 발견되는 화장실이나 주방 쪽은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네, 그럼 하나하나 이제 사전 점검하는 방법을 조금 알려주시겠어요? 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사전 점검에 대한 요령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현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현관은 작업자들과 장비들, 자재들이 많이 출입을 하는 첫 번째 장소이기 때문에 하자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실 때부터 하자를 점검한다는 생각으로 들어오셔서 문이 잘 닫히고 열리는지 여부, 닫고 나서 주위에 코킹 처리된 부분, 그리고 작업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무거운 장비들이 들어오다 보면요, 여기가 이렇게 찍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도 확인을 한번 하시고, 밑에 지금 바닥 부분에 보시면 코킹 처리가 좀 매끄럽지가 않죠. 예. 이건 지금 코킹이 아니라 백시멘트라고 하는데요. 중간에 이렇게 타일 내지가 떨어진 부분도 발견이 됩니다. 신발장 부분에서도 아무래도 가구다 보니 하자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우선 문을 여닫으면서 잘 닫히는 부분, 그
그다음에 문과 문 사이에 수평이 잘 맞는지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요. 문을 여시면 준비하신 사다리나 접이식 의자를 딛고 반드시 올라서서 선반 윗부분도 기스가 났는지도 확인을 다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선반 이런 모서리 부분이 움직이다가 이렇게 파이거나 지금 여기처럼 살짝씩 네, 찍혀있네요. 네, 찍힌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올라서야 되는 부분이고요. 올라서서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또 내려서서 반대로 이렇게 밑에 쪽, 밑에 쪽도 직접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아래에서 위를 봤을 때 보이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도 지금 보시면 밑으로 반드시 숙여야만 보이는 하자들이 있습니다. 여기 신발장 밑에 신발을 넣는 공간인데요. 자, 고개를 숙여서 보셔야만 보이는, 자, 여기도 보이시죠? 네, 코킹, 그러네요. 예, 코킹 모서리가, 예, 들떠 있는 부분. 그리고 여기는 코킹 처리가 돼 있지만, 이런 모서리는 채 마감 처리가 안 돼 있는 부분. 네. 예, 그리고 이쪽도 보시면 마감을 하다가 만 부분. 또 보이시죠? 그리고 도배도, 여기는 지금 원래 도배 있는 공간이 아닌데, 하시다가 지금 이렇게 도배를 그냥 붙이고 그냥 도망가셨어요. 네. 이런 부분들. 이게 근데 가까이서 그리고 아래에서 봐야 보이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네, 직접 이렇게 숙여서 네. 바로 앞에서 봐야만 네, 보이는 하자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체크를 하시고요. 여기는 저희가 이제 미리 체크한 부분인데요. 여기도 바닥 마감이 잘 안 돼 있죠. 네. 예, 반대편도 마찬가지고요. 자, 반대편 신발장을 열어보시면, 열어보시면 항상 문을 열 때 시선도 함께 다 쳐다봐 주시고요. 자, 안에 들어가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올라가서 직접 네. 확인을 다 하시되 대부분 일반 분들이 보실 때는 정면만 바라보세요. 그래서 발견이 못하는 하자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항상 들어간 네팅 뒤를 보시고 이 뒷부분도 하나씩 다 확인을 하시면 마감재들이 조금 불량한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요. 가까이서 보셔야 도배가 이렇게 좀 찍혀있는 부분들도 발견이 됩니다. 그 밑에 내려오실 때도 배면도 직접 보시고요. 네, 붙박이장처럼 설치되어 있는 가구들은 잘 고정이 되어 있는지의 여부도 한 번씩 이렇게 흔들어 보시면 좋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는 부분이라요. 이거는 체크를 안 하셔도 점검을 하실 거고요. 자, 바닥 부분도 이렇게 직접 고개를 숙이고 직접 보셔야 밑에 부분도 보이시고요. 여기 바닥 부분도 지금 마감이 간격이 맞지 않습니다. 옆에랑 비교하시면 간격이 좀 이렇게 공간이 좀 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것도 좀 마감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네. 네, 동선을 정하시고 도신다면 여기 아파트 구조상 첫 번째가 화장실인데요. 네, 화장실. 예, 점검을 하시는 요령 중에 하나는 들어가는 문이 1번이고 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2번이 천장, 3번이 벽, 4번이 바닥, 5번이 그 외에 제외한 나머지 기타 항목들로 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을 들어가실 때요. 일단 문을 닫고 나서 상태 여부, 여기 주위에 몰딩이 잘 되어 있는지, 문은 잘 잠기는지. 들어갈 때부터 이제 점검의 시작인 건데요. 네, 문을 꼭꼭 집어내야 되니까요. 네. 네, 문을 닫고 나서 문과 문틀의 공간 사이도 일정한지 여부, 그것도 좀 확인하시고요. 문 틈이요, 네. 위부터 아래까지 일정해야 하는 거죠. 일정해야 되는 항목입니다. 문 다음에 천장을 보셔야 되는데 천장은 모든 실이 등이 달려있죠. 네. 등 작동 여부도 확인하시고 여기는 뭐 특별히 천장은 보실 건 없는데요. 자, 화장실은 들어오시자마자 첫 번째 하셔야 될 일이 양변기 물을 내리고 세면대 물을 받는 걸 먼저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눌러놓고 물 틀어놓고 그 다음부터 점검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동안에 물이 잘 빠지고 물이 잘 차는지, 물이 잘 받아지는 동안 그 다음에 내려보시면 배수는 잘 되는지. 한 번에 체크를 할 수 있겠네요. 네. 자, 벽을 보시다 보면 중간에 이제 이렇게 수납장이 있습니다. 네. 이 수납장은 이렇게 닫을 때
꽝 닫히다 보면 우리가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스토퍼가 원래 설치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시공사의 의무사항이나 제가 설계도면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들어오신 다음에 옆 세대, 같은 단지의 다른 세대와 비교해서 우리 집만 설치가 안 돼 있는 건지 우리 아파트 전체가 설치 안 돼 있는 건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네, 원래 있어야 하는 건데 우리 집이 없다면 그것도 하자에 포함이 되는 거겠네요. 네, 그건 이제 미시공에 분류가 되고요. 네. 다른 집도 다 안 돼 있다 그러면 여기는 안 돼 있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올라서서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올라서서 선반열 이런 거를 다 점검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 뒷부분에 타일이 설치가 안 돼 있는 경우가 간혹 발생을 해요. 잘 안 보이는 곳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직접 올라가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밑에도 직접 뭐가 기스가 나 있는지 다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하자가 좀 많이 발생되는데요. 네. 양변기 뒷부분 잘 안 보이죠, 이런 데는. 네네. 이런 데도 중간에 뭐 타일 매지나 이런 게 잘 설치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바닥 배수 부분은 제가 안방 화장실에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네. 그다음에 여기 바닥 하수구 부분은 이 뚜껑이 원래 열고 청소가 돼야 되는데요. 뚜껑이 열리지 않게끔 시공한 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열어보시고요. 이게 원래 열려야 하는 거죠? 네. 우리 집이나. 열리고 이걸 청소를 해야 되는데 가끔 이제 이게 공사 현장이다 보니 공사하시는 분이 여기다가 막 쓰레기를 버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보시고 점검을 하시면 지금도 이렇게 막 건축물 쓰레기들이 있죠. 이것도 뭐 나중에 막힐 수 있어 청소를 한번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닫으시고 그다음에 욕조 부분 욕조 부분에 밑에 매지가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하시고 뒤로 가서 보시면 여기만 이렇게 보시면 잘 안 보이세요. 네. 뒤로 가서 여기도 직접 확인하시고 포킹이 잘 되어 있는지 또 확인하시고요. 화장실은 특히나 액세서리들이 많은데 이 액세서리를 직접 잡고 한번 흔들어 보셔서 잘 붙어 있나? 고정 상태. 여기 수건거리도 네. 고정 상태. 여기는 없는데요. 뭐 이렇게 컵홀더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흔들어 보시고 여기도 직접 보셔서 타일 매지들을 한 번씩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여기도 뭐 좀 약간이긴 한데요. 조금 그렇네요. 조금 매지가 이런 것도 다 체크를 해야 되죠. 네, 처음이니까. 꼼꼼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확인하시고 특히나 벽 타일은 이 타일 이렇게 중간 부분을 이렇게 두드려 보면 안이 비어 있는 소리가 여기는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네. 모서리 부분 말고요. 타일 중간 부분을 두들겨서 안에 잘 시공을 되어 있는지 밀착 시공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공간으로 이동해 넘어가 볼까요? 네, 그 다음엔 동선을 정하신 화장실 옆방으로 옆방으로 하겠습니다. 들어갈까요? 네, 들어오실 때부터요. 문, 천장, 벽, 바닥, 그리고 액세서리 이 순서는 머리에 화장실하고 동일하네요. 그 순서는. 모든 실은 다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들어오시면서 아까 설명해드린 것처럼 문 수평과 그다음에 여기부터 이제 도배가 들어가는데요. 실에는 도배는 벽 중간이나 천정 중간에 도배가 좀 잘못 시공된 경우는 그렇게 많이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다른 마감재와 이렇게 만나는 부분, 이렇게 문틀이라든지, 끝부분이 문틀이라든지 전기 콘센트, 스위치 콘센트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마감이 좀 안 돼 있는 거 이렇게 좀 확인하시면 그 다음에 도배를 이렇게 쭉 보고 가시다가 보시면요, 마지막 끝나는 모든 실을 창문 쪽에 보시면 커튼을 날 수 있는 게 커튼 박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커튼 박스는 이렇게 보면 여기서는 좀 잘 안 보여요. 제 눈높이에서는. 없는데요. 사다리를 탁 딛고 올라서 이 뒷면을 보시면요, 도배 마감이 안 돼 있거나 마감 처리가 아예 빠져 있는 집도 저희가 발견을 합니다. 그럼 심각한 하잖아요, 그거. 이것도 꼭 점검을 한 번씩 하시고요.
자, 그러면 천장과 벽을 봤다면 바닥 부분을 볼 텐데요. 바닥은 그냥 걸어 다니시면서 조금 세게 이렇게 바닥을, 어차피 지금 여기 다 비어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층간소음 없이 이렇게 굴려보시면 네. 바닥이 유독 이렇게 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닥이 떠있다 생각하시고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창문 중요하죠. 네, 창문은요. 창문에서 하자가 많이 발견될 것 같아요. 하자가 많이 발견되기보다는 하자가 좀 커요. 이거는 시공을. 그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또 공사를 비용도 커지고, 네, 공사도 큰 공사가 되고 그러기 그러니까. 때문에요. 모든 창문은 반드시 끝까지 열었다가 확인하시고요. 여기도 보시면 바깥 창문 창틀에 코킹이 네, 묻어있네요. 미흡하고 네. 네, 중간에 약간 좀 틀어진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네, 창문을 열고 밖을 보시면 간혹 외벽 페인트가 마감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창문을 열고 확인을 하시고요. 잘 닫히는 여부, 닫고 나서 안 열리는지 여부도 확인을 하시고요. 네, 그리고 여기도 지금 하자가 발견이 됐는데. 네, 어디요? 여기네요. 네. 지금 벽이 찍혔죠. 네. 네, 이런 그 시공하면서 발견될 수 있는 하자들은 입주 이후에 이게 발견을 하면요, 입주자의 과실로 치부가 되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전 점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 옆방으로 다시 이동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거실인데요. 거실은 또 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중요하죠. 거실에서는 어떤 걸 봐야 할까요? 네, 거실은 다른 실과 틀린 출입문이 없기 때문에요. 네. 출입문을 제외하고 순서대로 천장, 벽, 바닥, 좀 기타 액세서리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네. 우선 천정을 볼 텐데요. 거실 천정은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네. 소방 센서나 스프링클러는 굳이 안 보셔도 안 봐도 됩니다. 돼요. 네, 그건 뭐 그닥 그 하자들이 없고요. 네. 만약에 하자들이 있더라도 소방 안전 점검이 따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건 안 보셔도 되고요. 우선 천정 점검을 해보면 이렇게 도배가 들떠 있는 또 보이시고요. 네, 몰딩이 뭐 기스가 나 있는지도 확인을 하시고, 네. 저쪽 부분도 보이네요. 네, 그렇네요, 저기에. 네, 그 부분도. 네. 저런 게 신경 안 쓰면 안 보일 것 같아요. 네, 그냥 쑥 지나가면 네.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집안에서 가장 큰 창인 거실 창에서 네. 하자들이 많이 발견이 되는데요. 여기 거실 창은 하자가 나면 공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네, 맞아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죠. 네, 그래서 꼭 입주 전에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것들은 창문을 열고 열어볼까요? 네, 끝까지 쭉 밀고 가실 때 이렇게 천천히 가시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네. 중간에 뭐가 이렇게 턱턱 걸리는 경우가 생겨요. 네. 그때는 창 틀이 안전치 못해서 창문이 잘 안 닫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확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모든 창문을 끝까지 한번 열었다가 닫아 보시는 게 좋고요. 네. 문이 잘 잠겼는지 여부. 이거를 잠깐 조금만 여는 게 아니고 끝까지 네, 열어보시고. 열었다가 닫아주고. 네, 바깥 창문도 네. 바깥 창문도 어떻게 여셨다가 닫아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충망을 열어 보시고 네. 바깥에 페인트를 다 칠해져 있는지 한번 쳐다보시면 가끔 요 부분만 빼먹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문을 닫고 문이 잘 닫히는지도. 그다음에 닫힌 여부, 그다음에 창틀, 문틀 사이에 있는 코킹. 네. 코킹 여부도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거실 벽면만 설치되어 있는 아트월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타일이나 돌 마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셔야 됩니다. 네. 특별하게 새 집이다 보니 균열가 있거나 이러진 않는데요. 네. 중간중간 이렇게 모서리가 네, 타일이라서 깨져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사를 하시다가 깨지는 경우가 더러 발생을 하고요. 네. 이렇게 멀리서 보시면 이 이음새 부분이 수평이 잘 안 맞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이것도 한번 눈여겨 보시면 되고요.
여기 문틀을 보시면 문틀 상부는 이렇게 잘 밀착 시공이 되어 있는 반면에 네. 쭉 내려오시면 바닥은 이렇게 보시면 이게 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진짜 떠 있네요. 네. 이것도 하자에 포함이 되는 거겠죠. 네. 네, 그 안방에 들어오면 안방 옆에 발코니가 있는데요. 발코니 천장에 보시면 빨래 건조대가 있습니다. 빨래 건조대도 리모컨형과 이렇게 벽 네. 부착용이 있는데요. 벽에 부착용이면 작동 여부를 확인하시고요. 네. 잘 작동이 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안방 옆에 달려있는 발코니, 세탁실 그런 용도로 쓰이는 공간인데요. 여기는 이제 방에서 벗어나는 공간이기 때문에 벽 마감이 이렇게 콘크리트 면 마감입니다. 거기 위에 도장을 해놓은 면인데요. 여기는 이렇게 쭉 고르게 나와 있는데 밑에를 보시면 여기 밑 하단 부분의 벽면을 보시면 벽면이 이렇게 고르지가 않고 구멍 나 있죠. 이게 구멍이 자꾸 크기에 따라서 눈에 잘 띄고 안 띄고 하는데요. 여기도 보시면 되고요. 여기 지금 밖에서 문 틀을 이렇게 주변을 보시면 마감 부분이 뭔가 균일하지가 않네요. 균일하지 않아서 좀 보기 싫죠. 그쪽 부분도 싫고. 맞네요. 쭉 벽면이 이렇게 보아야 되고요. 또 천정 부분도 사다를 딛고 올라가서 보시면 여기는 지금 감지기 주변에 페인트 마감이 안 돼 있고요. 천정도 구멍이 이렇게 고르지가 않죠. 밑에서 보이시는 것보다 위에서 올라오고 보시면 더 잘 보이시죠? 천장이 은하수 같이 그러게요. 다 보입니다. 발코니 옆에 딸려 있는 대피 공간이죠. 되게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에요. 우선은 문이 잘 개폐가 잘 되는지 중요하죠. 여기는 비상시에 사용하기 때문에요. 잘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안쪽에 있는 하자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와서 보시면 창문도 개폐가 잘 되는지 확인을 다 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벽면이 이거는 나중에 보수를 한 자국이잖아요. 이거는 보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자가 났고요. 하자가 났고 이거는 나중에 입주하고 나셔도 한 번 더 보셔야 돼요. 이건 뭐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도 천장을 보시면 여기 전등 부위에 구멍 마감이 깨끗하지가 않죠. 그때 개인적인 취향으로 넘어가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한번 체크는 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공간으로. 그 다음에 안방에 딸려있는 드레스룸입니다. 드레스룸도 보시면 이렇게 거울 화장대가 있는데요. 여기도 스위치 작동 여부. 그 다음에 저희가 간혹 발견되는데요. 화장대 거울이 이렇게 부착되어 있는데요. 여기로 보시면 흔들리네요. 흔들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굳이 하자라고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이게 좀 크게 흔들리다 보면 아무래도 유리가 깨지면 좀 위험하겠죠. 여기도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요. 자, 모든 수납장은 끝까지 다 한 번씩 이렇게 열어서 안쪽을 다 보시고 난 다음에 기스 여부나 이런 것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천장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조금 지저분하게 오염된 부분이 있죠. 이게 걸레로 닦이면 괜찮은데요. 이게 안 닦이는 먼지들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짚어주시고 여기 천장도 보시면 지금 밑에 보면 잘 안 보이시는데요. 올라와서 보시면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도배 설명을 할 때 말씀드렸던 이렇게 이음매 부위, 도배가 이렇게 한번 떠서 시공이 돼서 말라버리면 잘 붙지 않습니다. 이것도 하자라고 이렇게 체크를 한 번씩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안에 드레스룸을 들어가는 문인데요. 개폐 여부도 확인을 하시고요. 여러분, 저기가 하자가 있네요. 여기도 이렇게 이게 떨어져서 이것도 붙여주시고요. 자, 붙여주실 때 안쪽에다도 붙여주시고 제 3자가 봤을 때 하자 입을 확인할 수 있게 밖에다가도 한번 붙여주셔야 합니다.
드레스룸을 안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여기도 이런 붙박이장들이 있기 때문에요. 여기도 한번 흔들어 보시고, 네, 모든 서랍은 다 반드시 한 번씩 이렇게 다 열어서 안쪽까지 다 확인하시고, 뭐 밑부분도 네, 다 확인하시고요. 네, 바닥도 확인하시고, 창문도 한 번씩 열었다가 닫아보시고요. 네, 창문 틈에 코킹도 확인을 다 하시고, 그다음에 자 여기서는 무슨 하자가 지금 네, 보이시나요? 보이네요. 네, 저기. 네, 보시면 여기 위에 공간이 지금 고르지가 않습니다. 네. 여기도 지금 수평이 맞지가 않아서 이것도 하자고요. 네, 부부 욕실에 샤워 부스가 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샤워 부스는요, 문을 닫아서 이게 흔들리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게 아무래도 유리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네, 흔들리면 위험해지죠. 위험한 하자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여기 거실 화장실도 마찬가지로 모든 액세서리는 한 번씩 흔들어서 고정 유무를 확인하시고요. 네, 화장실은요, 샤워 부스를 이렇게 트셔가지고, 배수구하고 반대편에 물을 뿌리셔서, 경사가 잘 저어져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죠. 물을 받았다가 뿌려보시면 이렇게 물의 압력으로 이렇게 한번 흘러내려가기 때문에요. 물이 잘 빠지는지 모르세요. 네. 근데 이렇게 샤워기를 한번 틀어보시면 물이 잘 배수가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실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은 주방입니다. 주방은 아무래도 이런 가구나 기타 내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하자들이 가장 많이 발견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우선은 보통 이렇게 냉장고를 위치하는 자리인데요. 네. 싱크대를 보시면 좀 차이가 미세한 차이지만 위에 상부 수납장에 문이 수평이 잘 맞지가 않죠. 네. 그리고 여시다 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긁히는 그러게요. 수평이 잘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기도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확인하시고, 또 반드시 하자들을 올라서 확인을 하셔야 안쪽 내부의 하자들이 다 발견될 수 있습니다. 애교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뭐 제 눈에는 보여서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전문가님이시라 보시면 이쪽 면은 깔끔하게 마감이 떨어졌는데 오시면 안에 내부 판이 보이죠. 네. 이것도 이렇게 올려보시면 가려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마감을 깔끔하게 하지 않다 보니 이런 것들이 다 보이죠. 눈 개폐 여부 확인하시고요. 배수대라고 하죠. 네. 설거지통 하부를 이렇게 열어보시면 이렇게 지금 그 온수 배관 조절 기가 설치되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밑에에 쓰레기가 있는 경우가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부분도 한번 이렇게 머리를 넣어서 밑에 하자가 쓰레기가 있는지, 여기도 보시면 지금 이렇게 쓰레기들이 있죠. 근데 여기는 치우면 되는데 안쪽에는 치우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도 확인하셔서 하자 여부를 판단을 하시고, 또 주방 후드 쪽은 상부 수납장이 다른 문하고 틀리 스무고라고 해서 문이 열었다가 닫힐 때 꽝 닫히지 않도록 이런 시설물이 있습니다. 이것도 원래는 이렇게 멈춰야 되는 게 정상인데요. 일반 분들이 오시면 그냥 열었다가 닫으시면 이게 하자인지 잘 모르시거든요. 이렇게 열어놓고 이게 꽝 닫히지 않는지 이것도 확인을 한번 하셔야 되고요. 벽면도 고르지가 않고요. 지금 여기서 보면 잘 보이세요? 바닥이 이렇게 그렇네요. 바닥이나 벽면이 고르지도 않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많이 나 있어요. 매지에. 이 구멍도 다 하자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대표님과 셀프 점검 한번 해봤는데요. 셀프 점검과 대행 점검, 이 차이가 그럼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입주 예정자분들이 사전점검 전문 대형업체를 찾는 이유는요, 입주가 처음이시기도 하고 또 건축 관련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수치상으로 봐도 일반 분들이 꼼꼼히 점검하신다고 해도 20에서 한 40가지 정도, 오늘 또 배우셨으니까 조금 더 늘어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 전문가가 점검을 한다면
40에서 한 150가지 정도로 항목이 늘어나고 점검수도 늘어납니다. 이는 일반적인 하자뿐만이 아니고요. 전문적인 인력들이 확인할 수 있는 하자와 거기서 더 나아가 미50공까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요즘 해마다 아파트 하자 분쟁 건수가 2배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맞아요. 저도 요즘 아파트 분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다는 소식 들었거든요. 네, 우리 홈은 하자 소송 및 하자 분쟁 등 현장에서 쌓아온 노하우를 기반으로 전문적인 장비 점검을 통한 공기질 측정을 모두 조사하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일반적인 분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전문가에 의한 스마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에 우리 홈은 불필요한 장비 점검을 줄이고 하자 전문가의 꼼꼼한 눈으로 사전 점검을 완벽히 대행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얻어가는 시간 되셨나요? 네, 오늘 이 컨텐츠가 유익하셨다면은 좋아요를, 별로였다면은 싫어요를 눌러주세요. 네, 여러분의 구독과 피드백이 더 유익한 컨텐츠 만드는 데 도움되는 거 알고 계시죠?